저희 바로 첫 번째 시간 바로 한번 들어가죠. 가시죠. 예. 네, 저희 대리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도 이거 벗으면 저도 또 블랙이에요? 오늘 다 아니 뭐 오늘 초상 났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조상이라니요. 이 캠이 네. 어떡합니까? 예. 네, 블랙 캠이. 네. 그러니까요. 네. 불금에서 놀러 가려는 거 불금이고 또 아니죠? 밤이니까 꼭 짠 것처럼. 네. 예. 그러게. 텔레파십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오늘 PPT 오늘이요? 배경도 네. 블랙이네 또. 예. 별을 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은 이제 뉴스 저는 5로 이제 말씀 주셔서 5개를 한다기보다는 네. 내용이 좀 길어도 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4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면 보시면요. 네, 블랙록의 2023년 전망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중순 때 나왔었어요. 예. 근데 좀 정리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 시장을 좀 이겼던 전략가의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BS에서 180도 바뀔 내년의 주도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180도 것들인지 바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에 그 전략가와 밑에 UBS 전략가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뷰를 말씀드리고 네. 맨 마지막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또 사랑하는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그렇죠. 서학개미 네네. 분들이 아니라 서학개미는 아니고 미국 현지 네네. 계신 분들.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예, 가보겠습니다. 블랙만부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테마와 액티브 주식 ETF 책임자인 제이 제이콥스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 그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 Rethink Growth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성장에 대한 재해석 혹은 재고라는 주제로 2023년을 주도할 테마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어느 테마와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왜 그걸 봐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위에 시사점 4가지를 보시면 메가 트렌드 4가지의 시사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산 배분, 두 번째로는 정책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료 혁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섹터 3가지를 또 제시를 했는데요. 기술주, 성장주, 헬스케어입니다. 아 기술주랑 성장주. 네. 그게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봐야 네. 된다. 그래서 테마별로 이제 분류해서 예. 나왔는데 이제 위에 그 4가지 시사점에서 네. 연결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희 시사점 4가지 중에 자산 배분. 자산 배분 말씀드리. 갈까요 한번? 친절하시네요, 예, 오늘 예. 선생님. 네, 아주 흐름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상당히 다정해요, 우리 박 선생님. 친절하십니다. 예. 네, 첫 번째 트렌드 자산 배분인데요. 기술주와 성장주의 상관관계로 이제 보고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이 성장주와 기술주에 좀 저점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저점에 투자할 특정 테마를 선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테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테마는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정받은 좀 시장 상황 덕분에 오히려 기술주와 성장주의 이런 잠재적인 승자와 패자를 식별하는데 과거보다 좀 선택적으로 좀 선별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2020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러셀 2000 성장주와 이 나스닥 100 지수가 한 100% 정도 급등을 하다가 2022년 들어서는 다시 또 한 30%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성장주와 기술주가 표면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바로 보시면 차트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기업들의 평균 연관성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좌측 점선으로 된 구간이 왼쪽에 이제 점선이 2개가 있는데요. 왼쪽 거 보시면 네. 이제 2012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평균 연관성으로 0.52 그리고 우측 점선으로 된 구간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평균 연관성으로 0.6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나스닥
100 기업 간의 평균 연관성이 20% 정도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2022년 조정으로 인해서 기술주나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최근 몇 년 동안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성장주와 기술주의 상관성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상관성이 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2023년이 지난 3년간 기술주가 함께 상승하거나 또 함께 하락하는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선별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네. 과연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주와 관련된 테마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정책 기반의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꾸준한 그 구매자를 좀 제공을 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최근에 뭐 IRA 그리고 IIJA 뭐 이자라고 이자. 저 혼자서 이자라고 불렀는데 네. 이 인프라 투자법,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랑 인프라 투자법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출이 있을 것이고 또 유럽 연합에서도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추가로 한 3천억 정도, 3천억 유로 정도를 이제 지원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네.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관련한 ETF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율주행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ETF가 IDRV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 관련한 ICL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관련한 ETF인 IFRA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스파이가 지금 주황색이고 맨 위에 인 빨간색이 IFRA. 이 인프라 관련한 ETF고 거의 4개 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ETF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저 IDRV 저게 이제 사실 저 자율주행 때문에 최근 네. 뭐 아니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관심 있었던 ETF. 예. 저는 IDRV랑 예. IFRA는 많이 들어봤는데 ICLN은 또 처음 봤거든요. 예.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희 계열사 ETF라서 전 너무 잘 아는 ETF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지금. 네. IFR는 사실 네. 부사장님께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던 장우석 부사장님 IFR에 많이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추세는 살아있고 정책 수혜로 보면 사실 저도 가장 관심 많은 ETF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IFR이. 또 최근에 또 계속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거 또 이어서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유전제약, 면역학 그리고 신경학의 이 잠재적인 혁신과 또 의학에 대한 수요가 최근 성과를 감안할 때 좀 과소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요. 먼저 관련한 ETF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MED 티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MED, 뭐 INDA, IBRN 등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온 게 아니라 블랙라크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네.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예. 좀 네, 친절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 50년간 예. 미국에서는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 테마로는 경쟁력이 있는 또 기술입니다. 최근에 또 사이버 공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81%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필수성이 높아진 사이버 보안에도 집중을 해야 하고 최근에 2022년 2분기 100개 기업의 CIO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표인데요. 이 30%, 23%, 22%, 18%, 18%.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30% 돼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향후 예산이 삭감될 확률이 가장 낮은 영역 1위로 꼽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사이버 보안이 1위로 꼽혔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월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2023년에 이 사이버 보안 예산이 경기 침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점점 그 중요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로봇 공학인데요. 어려운 경제 순환 주기를 버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이 공급망 문제와 또 이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로봇 공학과 자동화에도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제시했던 차트는 맥킨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30년간 이 로봇 가격과 임금의 추이를 나타낸 이제 차트인데요. 초록색 선이 로봇 가격,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임금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임금 상승과는 반대로 로봇 기술에 대한 가격은 좀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또 ETF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이버 안보와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인 IHAK. 아이학. 아이학.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과 AI 관련한 ETF인 IRBO입니다. 로봇도 IRBO. 유명하긴 한데 예. 여기는 이제 블랙록 거니까 예. IRBO가 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10월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예. 확인하실 수 근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네. 사이버 보안이 네. 이제 저 올 초에 사실 작년이죠. 작년 제 기억에 작년 10월 1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든 이제 CEO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투자해라 사이버 보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뭐 이제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잘 안 갔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나온 그 뉴스 노이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갔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네. 근데 이제 좀 각광받으면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사이버 보안도 제가 짧게만 첨언하면 일단 사이버 보안이 최근에 시장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서 해킹이 2배, 3배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얘기한 게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에 해킹량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커졌는데 문제는 최근에 보안의 체계가 원래 사이버 보안이라는 산업 자체는 연간 9% 정도로 한 자릿수 성장을 매력적인 산업이 아닌데 문제가 최근의 보안 트렌드는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해서 서버상에서 보안이 이루어지다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해커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는데 사이버 보안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통 사이버 보안의 강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세대 사이버 보안 기업들,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거에 특화된 몇몇 작은 기업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특히나 그 기업들이 집중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자체는 핫한 영역이 아니지만 그 안에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영역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소수의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을 상당히 좀 리딩하고 있다. 네,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첨언 감사합니다. 네, 또 마무리 이렇게 또 네. 해주시네요. 이어가시죠. 네. 네. 바로 이어서 네. 다음 거 가겠습니다. 네. 최근 10월에 MSCI 월드 그 인덱스 대비해서 8.2%의 아웃퍼폼을 한 전략가의 내용인데요. 네. 이분 이제 성함이 암스트롱. 암스트롱. 전략가. 좋습니다. 네. 이름. 네. 그래서 네 가지 섹터와 왜 추천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년 S&P 500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 그리고 더 높은 주택 담보대출 비용 그리고 고유가 그리고 마진 압박이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실적을 방어할 수 있거나 가격 결정력이 강한 섹터들과 이제 종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우선 네 가지 섹터였습니다. 여기 이제 써 있다시피 농업 부문, 헬스케어, 럭셔리,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농업 부문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꼽으면서 곡물 가격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고 더 많은 비료 그리고 더 집중적인 농업 그리고 장비를 사기 위한 이런 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추천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자이크와 디어가 좀 이제 유명하고
첫 번째 거 보시면 이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있는데 이분의 탑픽이 사실 이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45년 이상 또 배당을 주는 곡물 회사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 부문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매우 안정적인 부문이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로쉐와 노보라는 기업들이 또 있었고요. 약간 유럽 주식과 ADR 기업이긴 한데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럭셔리 기업, 모두가 아시는 LVMH 그리고 에르메스 등이 있었고 명품 소비자들은 대중시장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역풍을 겪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나 이런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의 이런 비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로 추천을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는 뭐 다 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뷰를 또 제시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UBS의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S&P 500이 마이너스 15% 정도 급락하는 동안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마이너스 9.6% 하락하면서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수석 전략가는 올해 유럽에 비해서 저조했던 미국 증시 수익률이 내년에는 유럽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요소는 기업의 실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리를 해놨는데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앞으로 경기 이제 방어주인데 이 경기 방어주가 순환주를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더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프리미엄에 네. 자주 언급해 주시는 그곳에 더 말씀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기업들을 우리 PD님께서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 보시면 월가에서는 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기엔 좀 조심스럽다면서 최근에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주식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면 테슬라가 있죠. 네. 순매수액이 4억 312만 달러로 네. 나오면서 이제 1위를 기록했는데 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이 파장으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좀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외에도 애플, 디즈니, 뭐 버펫 선생님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코인베이스, 코카콜라, 리비안, 유나이티드 헬스, 소파이, 베스바디 웍스 뭐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여기서 또 공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소파에 공감합니다. 소파이. 네. 테슬라에 대한 선호는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미국의 네. 현지의 투자자분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만큼 미국 내에서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시티에서도 상향 조정하는 뭐 그런 기사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가볍게 네.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네. 그곳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뭐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네, 거기 예. 너무 길어서 제가 예. 여기서는 그냥 키워드 정도만 설명드리고 네. 또 간략 자세하게는 거기서 확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이버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YMG 미국 주식 네, 예, 그곳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또 PPT도 한번 다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인상 깊었던 건 저희 구독자분의 센스였는데 제가 또 저희 블랙을 맞춰봤다고 하니까 대리님이 저도 블랙인데요 그러고 네. 뉴스 첫 번째 제목이 또 블랙락이야. 그냥 구독자분이 한 분 얘기했어요. 자 이제 블랙님 나올 차례입니다. 블랙님 나오셨어. 사실 저희 오늘 뭐가 구독자분 있는데? 중에 블랙님하고 제가 만나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블랙님이 저를 또 찾아와 주셔서 예. 인사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올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올 블랙. 올 블랙 올 데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어.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 맞춘 거야? 그러니까. 역시 글로벌합니다. 야. 최근에 쇼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핑하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금요일날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올 블랙 데이. 올 블랙 데이. 네, 생각지 못한 라임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